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PD와 신민정 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셨다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는 안 모실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내일은 안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요즘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 요즘 빌 게이츠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 빌 게이츠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혼한 게 잘못이냐 그럴 수 있다. 저도 사실 뭐 십몇 년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아는 빌 게이츠가 아니었는데 여기에 폭로성 기사가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좀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아이고, 남자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럴까요? 아유, 그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예. 어떻게 남자가 다 좀 거기서 해결을 해야 거기지고. 어? 20대들한테 혼나실 말씀을. 아,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때까진 그랬다는 얘기지 뭐.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민정 평론가가 결혼을 하고도 전 여친과 휴가를 갔다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좀 미국적 사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아메리칸 스타일. 네, 아메리칸 스타일. 뭐 또 제가 알 수가 없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또 그들만의 삶이 있는 거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까요? 어? 돈이 없는 사람이 간 크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뭐 또 굉장히 오랫동안 사내 직원과 뭐 이런. 뭐 내가 뭐 알고 있는 얘기만 해도 그건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코리안 충분히 스타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스타일일 수도 아니야. 있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야. 글로벌 스탠다드. 예. 돈이 있어서 슬픕니다. 저지르는 돈이 짓이다.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못할 게 뭐 있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이 헤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제프 베조스나 뭐 이렇게는 다 불륜 때문에 헤어진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처음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아내도 그치.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입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설마 또 공익재단 하시는 분이니까 또 원체 두 부부가 하는 재단이 워낙 규모가 있고 좋은 일을 네. 많이 해서 이미지가 많이 네, 그쵸. 좋아졌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아닐까. 돈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혼해도 살 길이 서로 서로 각자. 보인다라고 판단됐을 때 서로 이제 갈 길 가는 거 아니겠는가. 네. 예. 근데 또 이혼한 전처들이 모여서 또 재단을 그래요? 네, 제프 좋습니다. 베조스의 아내와 뭐 린다 게이츠가 다 네. 각각 그리고 함께 또 재단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혼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이 받고 이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삶을 그냥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것도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저 게이츠 형도 그냥 한 남성일 뿐이었다. 그보다는 참 게이트가 많다. 게이트, 그래서 게이츠인가 보다. 많다. 게이츠인가 게이트로. 보다. 게이트 플러스 복수. 게이츠. 예. 그 애들 위인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위인전에 그죠? 들어가 있어요. 위인전에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수많은 위인들도 우리가 그랬을 수도 좀 더 있어요, 그죠? 속속들이 안다면 실망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그럼 겁니다. 내가 아는 분들도 뭐 여러 명 돼요.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새끼가 위인전이 나오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게요? 예. 네. 그래. 언젠가 사적일 때 얘기 한번 해주시기 그렇지.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뭐 역사에 남은 그 사실 과거에 위인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좋은 적기 때문에 것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좋은 것을 중심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맞아요. 나폴레옹도 그런 거라면서요. 또 네. 17세기, 18세기 이전에는 그 시대는 재밌는 게 신화 그리고 뭐 전설, 맞아요. 팩트 이런 게 섞여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요즘 같은 때 뭐 전설과 신화를 섞어봐요. SNS 에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지. 그런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일 수 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음이 되고 다 촬영이 남잖아요. 되고 CCTV로 남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전화기가 보니까 다 녹음이 되는 게 있다면서요. 자기 선택 안 해도 다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설정이 돼 있어요. 어플도 있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하면 모든 통화가 통화가. 녹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설마 지금 나와 통화한 내용이 다 녹음되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나랑 얘기한 걸 녹음을 하냐 그랬더니 그냥 녹음을 하는 거다.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이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거가 약간 일상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갑질하고 뭐 혹은 뭐 성희롱하고 그랬다 큰일 큰일 납니다. 납니다. 다 예. 저장이 돼요 여기에.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거 네. 진짜. 최근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제가 살아온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자분들도 너무 많이 다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5.18과 관련된 여러 증언들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외로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어쩌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런 어떤 정말 해야 될 생각들을 못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저는 그냥 외면하고 살았던 좀 불쌍한 인생이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참 모든 게 답답합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면은 정보가 많아지면은 우리도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그렇진 같아요. 않은 것 예.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인간에게 주도권이 다 넘어오니까.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면 인간은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균등하게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는 이 철학이 바로 하이데거의 철학입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설명을 잘하시죠. 존재와 시간인가요? 존재와 시간. 한 가지만 알기에도 벅찬 걸 두 가지. 저는 이름 저 네 자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하이테크. 예. 하이테크. 하이데거. 하이데거 이름은 알죠. 근데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철학자인가 보다 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너무 오히려 잘해주셔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권력 구조를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또 오묘하게 감추는 역할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거는 지금 자율 운전 시스템, 자율주행하는 네, 거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저는 이제 뭐 윤리 문제 때문에 이게 출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뒷손들 누가 움직이나 봤더니 부동산 업자들이 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상용화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게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오늘?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서울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출퇴근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가 생겨봐. 그럼 내가 천안에 살고 저기 저 어디야 공주, 네. 세종 이런 네. 데 살아도 딱 차를 타면은 알아서 운전을 하니까. 알아서 운전하니까 그 뒤에서 뭐 영화를 보든 잠을 잠을 자도 자든 뭘 먹든 부동산이 서울 주변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저는 아주 순진하게 윤리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거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 못 하고요. 전에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을 잘 감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 기술이 여기까지 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기술은 충분히 이게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이제 라디오 망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라디오가 안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라디오는 지금까지 여러 매체가 나와도 안 망했으니까. 네. 그런데 점점 규모는 줄어들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은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차량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다가 딱 앱에다가 내가 네. 이제 어디 가려고 한다. 지금 저기 용인에서 딱 치면은 알아서 와. 지가 네. 혼자서 딱 아, 타고 그리고 가는 저는 거지. 주차장 그러면 이제 카쉐어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또 울상이라고요. 카쉐어링이 되면 주차장들 다 1층에 필로티 구조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다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어딘가에 또 들어가니까 지가 알아서. 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집을 짓는 구조 자체가 또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죠. 그러면 또 마트 같은 데도 엄청난 주차장은 필요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완전 다른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아, 자율주행차가 아마 이 우리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양산해낼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또 달라지는 순간들이 올 거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진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용민 PD가 저한테 기본소득 계속 얘기하실 때 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무슨 돈으로 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무슨 돈으로 하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랑 그런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너무 많이 준대요. 그러면 고용하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그럼, 될지도 모르는 그러지. 상황이 오면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가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기아 자동차 가가지고 노동조합 행사에 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네, 거기 공장 들어가서 했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이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엔진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감원시키겠지. 그렇겠죠. 그런 상황 와요. 네. 진짜. 지금만 해도 키오스크 많아서 네. 좀 분식집이나 이런데 네. 실제로 사람 만나서 주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은 알바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법원도 이제는 AI 재판이 더 믿을 수 오히려. 있겠다 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엉망으로 그냥 뭐 지연, 학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적당히 판결하고 또 이제 어떤 성향을 띈 판결을 하면 내 승진길이 보장된다 이런 착각하면은 나중에 AI가 재판해요. 예, 그 변호사도 결과적으로 요즘에,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살아남는 건 종교뿐이다. 아 그렇죠. 그거는 종교를 대신할 수 어떻게 없어요. 대신할 AI가 수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아닌가? 또 모릅니다. 아, 또 그래. 이 성서 구절을 딱 입력했더니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유튜브에 뜬 모든 동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추천 동영상이 아주 기가 막히게 틀 수 아니면 있겠죠. 메타버스로 쫙 가상의 현실이 펼쳐져서 나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AI는 불편하니까. 빤스 목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지. 그쵸.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영역입니다. 독특하고. 참, 그 세상에 이제 큰일 나겠네요, 이제. 아 근데 요즘에 AI가 농담도 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누군가의 농담을 학습한 건 줄 알았는데 본인이 만들어냈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 아나운서들도 걱정이에요. 김주하를 갖고 AI로 하잖아요. 만들었구만. 네. 야, 나 진짜 김주하인 줄 기가 알았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던데 사실 근데 저는 이 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직업이 쇠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뉴스를 소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우리 TV 틀면 앵커들이 읽어주는 뉴스가 거의 정보의 전부였던 시대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이제 그리고 그렇지 않죠. 또박또박 읽어주는 게 경쟁력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예전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볼 수 없으니까 전설 같은 선배님들은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그렇게 중계를 하시는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런 역할을 꼭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어주는 정보 전달이 의미가 없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자신의 장기가 있는 게 아니면 전 좀 말리고 싶은 아이고, 참 예. 안타깝네요. 오늘 굉장히 무겁고 철학적인 얘기를 아니,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아마 듣고 귀가 솔깃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서. 네. 아니, 네, 또 저기 그 얘기도 들었는데 무인 자동차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자율주행 아, 자동차인데 네네. 무인 자동차일 수가 없지. 사람을 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고 자동차가 있는 혼자 거니까. 돌아다니는 무인 자동차는 아니니까 이제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만세 전 주차를 못 해갖고 운전을 못 하거든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이제 괜찮은 괜찮은 시대가 올 시대가. 겁니다. 신종 윤락산업의 발달을 부를 수도 있겠다. 아, 신종 윤락산업에 어떻게 해요? AI를 활용한 아니, 그러니까 운전은 지가 하니까. 아 운전을 하니까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그거는 아마 대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AI가 대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나 빼고는 무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타 있는. 네,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자율주행차 때문에 컨텐츠 산업은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옛날에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막 유명해지면 그걸로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래요. 게임이 유명해지면 그걸로 영화를 만들고 그렇지. 예, 그 웹툰도 콘서트를 그렇죠.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또 그 커스튬을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또 자율주행 차량으로만 가득 차면은 아마 도로 분산도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누가 또 해킹을 하면 진짜 재난 영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세상은 좋아집니다. 정말 예. 이럴 때는 이 5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정말. 저는 한 해 한 해 한 달 두 달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저기 한 20년 전 드라마를 봤는데 뭐 보셨어요? 또 뭔지 봤는데 뭐 담배를 피고 말이죠.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담배를 피고 아니 방 안에서. 예능에서도 담배를 피더라고. 저 그 30년 전 가면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나와요. 그게 그냥 드라마에 나와. 아유. 이덕화 아저씨가 누굴 때렸어요? 사랑과 야망에서 아. 정자를 때리는. 예. 아 김청 씨. 안김청 씨 아니지. 김청 씨가 아니- 안문숙 씨라고. 김청 씨가 과수원에 그지 과수원. 예.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예요. 전설적으로 제목만 알고 있는 저. 예. 아. 그 김청 씨하고 그 저기 정자 역할을 했던 분이 안문숙이 아니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안 씨였는데 그분
경희대 무양과. 아. 동기야, 안문숙 씨는 되게 재밌는 안문숙이 아니고 안명숙. 저는 사랑과 야망의 차화연 씨가 너무 예뻤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고우시잖아요. 너무 고우시잖아요. 근데 네. 그 시대 윤유정 선생님이 디자이너로 나오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그 이후에 리메이크 되긴 했었는데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 버전 훨씬 더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뭐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네. 뭐 저기 우리 이제 20대 때 나온 드라마 보면은 뭐 남자 여자 팔 잡고 막 끌고 가는 것도 여자는 저항하는 척하지만 좋아서 같이 끌려가는 뭐 이런 게 아주 뭐 스스럼없이 나왔던.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럴 외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완벽한 폭력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완벽한 폭력이 아니 되기 이렇게 다 때문에 못 봐가지고. 네. 그래요. 그 시대만 해도 그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드라마에서는 또 그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나 송인지 감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 그런 약간 공포가 좀 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계속. 그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음. 나 꼰대구나 이런 거 자각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옛날 드라마에 아직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 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젊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후배들한테 농담을 했을 때 저만 웃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오래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뒷골이 서늘합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광고하시죠. 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 참여입니다, 여러분. 이 저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예전부터 봄만 되면은 하는 광고인데 성주 참여입니다. 관조 참여인데 관조. 예. 관조? 그 형이 관종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성주 직성 관조 참여. 우리 관조님이 냄새가 냄새 기가 막히죠. 네. 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조님이 이 사드 반대 투쟁도 했던 정말 의식하는 분입니다. 예. 네. 성주에서 직송하는 단맛 폭발의 무농약 관조 참외입니다. 무농약이라고요? 무농약. 예. 관조는 성주 참외농부 도완영 씨의 별명인데 네. 그래서 관조 참외라고 부릅니다. 관조 참외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예컨대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에 꼴레마니 진딧벌과 미끌 애꽃 노린재를 뭐라고요? 한국말입니까? 뭐 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천적 농법, 이 천적을 갖다 쓰는 거야. 진딧물에 천적을 갖다 써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큰 집이 참외 세상에. 농가를 하시는데 네. 단맛이 나는 과일은 벌레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쫓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천정농법. 그런데 천적을 이용해서 퇴치하고 있어요. 또한 관조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꿀벌에게 맡기고 꿀벌이 수정시켜주는 만큼만 수확합니다. 더 욕심내서 수확하지 않아요. 인공 수정과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워낸 참외는 속에 씨가 크고 많이 씹힙니다. 참외 씨를 걷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참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망동입니다. 저희 딸이 깨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를 빼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씨를 빼달라. 아니 어떻게 이 깨를 씨가 빼달라고? 맛있는데 말이야. 씨가 맛있는데 이걸 안 먹을 수가 있나? 물론 씨가 작은 인공수정 참외가 먹기엔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자연이 주는 진짜 단맛은 인공수정 참외보다 자연 수정된 참외가 관조 참외가 압도적입니다. 관조 참외는요 수확하는 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폐기한 참외가 4천만 원어치가 됩니다. 왜 폐기해요? 그러니까 수확한 후에 큰 수조에 참외를 띄워놓고 계란 크기만큼 물에 떠 있는 참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속까지 잘 익은 참외만 판매한다는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걸러낼 수가 있군요. 물에 띄워서. 안에 무게 속이 얼마나 꽉 찼는지를 물에 띄워보고 아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기 뭘 모르고 관조 참외 광고할 때 그때 막 뻥을 쳤지. 사람들 다 뻥인 줄 알고. 관조가 이제 농약을 안 쓰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무농약으로 한다고. 네. 무농약이 유기농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라고 이제 대충 엮어가지고 관조가 자기 똥으로 키웠다. 예, 얘기하면서 인분으로. 작년에는 이게 수확이 잘 안 됐다. 왜냐? 관조가 변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도한영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던 거예요. 아이고 잘 팔리면 그만이지 뭐 가지고 이게. 어쩜 이렇게 재밌을까요? 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인분이 아니라고. 인분 아니야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작이었습니다, 그 꼴레마니 얘기는. 진딧벌하고 미끌애꽃 노린재를 이용한 천정농법으로 세상에. 무농약으로 네. 만든 참외입니다. 관조 참외 3kg이 31,000원이고 8kg이 73,000원입니다. 요거 8kg가 나요. 왜냐? 너무 맛있어.
저 앉은 내가 자리에서 5개씩 먹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20개를 먹었어요. 5개? 네. 어디서 명함을 내밉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단맛 폭발의 성조 관조참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는 거예요.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죠. 네. 오, 향이. 오. 아유. 그래 이 맛이야. 아, 무거워요. 들쩍지근하지 않고 상큼하고. 그죠? 이거 달면 무를 수가 있거든요. 참외 겉이 이 하얀 부분이 근데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아삭아삭해. 좋네. 너무 맛있어요. 아니 내가 한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예 그 참외를 껍질째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벗기는 게 낫다. 아. 깎고 먹는 게 낫다. 저 옛날에 시골에서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씻어가지고 껍질째. 어떻게 먹어? 맛있는데. 쓰던데. 제 아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어른들 앞에서 과일을 깎아야 되는데 보통 참외를 이렇게 세로로 깎잖아요. 그래서 따서 이렇게 사과 깎듯이 아, 저는 감자칼로 깎아요. 얇게 못 아, 깎으니까. 좋죠. 예.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옛날에 저 참외 껍질로 반찬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엄마들이. 음. 수박 껍질로도 이제 묻혀서 반찬을. 이렇게. 네. 음. 저희 시어머님이 누가 수박 껍질을 된장찌개 넣으면 맛있다고 누가 그러셨대요. 아 진짜? 그래서 수박 껍질을 된장찌개 넣어가지고 아무도 먹지 않았다고. 근데 수박을 썰을 때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전에는 사실 과일 껍질 같은 것도 안 버리고 다 먹었는데. 노각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네. 요리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 참외 정말 맛있네요. 맛있죠? 아, 관조 다 참외야. 먹었습니다. 참외는 딴 거 먹지 말고 성주에서 무농약으로 만든 관조 참외. 관조가 자기 양심과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참외를 먹어야지 뭐 그냥 대충 나는 거 먹으면 안 돼. 저 참외가요, 손이 진짜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 큰어머님이 하시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못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이제 관조가 우리 방송도 켜놓고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김용민의 스피릿도 담긴 참외가 아니겠는가. 아, 태교하듯이. 특이하듯이. 아, 요즘 해결하듯이. 클래식 듣는 과일들 많다고 하는데 아, 의식 있는 참외네요. 네, 예전에 아주 진보적인 참외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는데 젖소농장 하시는 분이 김용민 브리핑을 틀어놓고 애들을 축산 젖을 짜셨다고. 예. 잘 되셨다고 하시던가요? 젖소들이 조선 고구마사에서 깜짝깜짝 놀랐네요. 아니면 지적인 우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굉장히 사건을 잘 아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목구멍 넘어가는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아삭아삭하고 뭐 달콤하고. 네. 질감도 있어, 질감. 왜 그 참외에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왠지 좀 분자 같은 것들. 아,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달달한. 그러니까 말캉말캉하진 않지만 아삭아삭한데 그렇다고 오이처럼 딱딱하진 않은. 그렇죠. 맞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저 관조 참외 먹고 그전에도 참외를 좋아했지만은 관조 참외를 경험하고 나서 멜론 꺼져 이랬습니다. 아, 멜론을. 멜론 꺼져. 네, 그래요. 멜론 광고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성주에서 멜론 광고가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멜론 광고가 네. 들어오면은 이제 말을 바꿔야지. 참외 꺼져가지고. 지난번에 인분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뻥도 치는데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예. 너무 솔직하십니다. 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이 필요하시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드셔도 되는데. 먹어볼게요. 먹어볼까요? 네. 맛있을 것 같아서.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아까 바삭바삭하다고. 요즘에 다들 저 아는 분 오랜만에 봤는데 10kg가 찌신 거예요, 어제 아이고 작가님이. 세상에. 그래서 집에 나 있는데 좀 점심 안 먹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안 드셨어요? 아 그럼 먹어야지 나도. 그래서 막 생각해보니까 안 10kg가 먹었네. 쪘어요. 뭐 주변에 생애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생애 최고인지 어떻게 알아?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럼. 아, 네, 그쵸. 그거는, 내일 몸무게는 난 몰라요. 이게 별로신 분은 이거 블랙 스무디 드셔도 돼요. 그때 우리 블랙 먹었던 게 스무디도 블랙 좋아요. 스무디였나요? 저희는 그때 그린 스무디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블랙 스무디는 이게 마치 미숫가루 같아. 아, 완전히.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더 좋죠. 아이고 참.
미숫가루 하니까 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미숫가루를 어려서 많이 주셨어요. 맛있게. 다 얼음 타가지고. 애한테는 얼음은 안 주지. 네. 저희는 얼음 타서 그릇 조그만 데는 안 줘요. 이렇게 냉면 먹는 큰 그릇에다. 그렇지. 그것도 먹어주고. 네. 근데 딱 보면은 그때가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신 지 5년 뒤였어요. 큰아버지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와 대단한 분이더만 보니까 당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당산동에 교사를 하셨어요. 아,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 빼고 다 교사야. 우리 저 고모는 생각해보니까 간호사 하셨고. 아, 사자 집안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인데 큰아버지가 음악을 또 잘 하시는 분이라서 MBC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였대. 그 당시에. 근데 이제 60년 되면은 68년인가 돌아가셨는데 69년에야 MBC가 MBC였지. 그전에는 라디오만 있었던 데였고. 근데 이제 물어봤지 아버지께. 그러면은 지금 주인집이 집을 호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연탄가스 사고가 난 건데 그걸로 돌아가셨어. 어머, 어떡해. 연탄가스로. 그러면은 뭐 소송을 걸든지 하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서 맞아요. 그냥 아이고 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할 얘기도 좀 미스테리한 얘기죠. 그렇죠. 네. 먹으면서 젊은 얘기도- 분이 세상을 떠난 거면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그 나머지 인생 살아서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를 설계해갈 그런 모든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의문점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친구분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한강변에서 실종됐다가 손정민 씨? 네, 네, 손정민 씨. 손정민 씨. 네. 25일 새벽에 이 대학생 송정민 군이 친구를 만나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제 음주를 하다가 실종이 되고 나서 5일이 지난 4월 30일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실종 당시에 아버님이 블로그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고 그리고 아버님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SNS 활동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될수록 너무 의문점이 많으니까 네.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 아버지가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시네. 보니까 냉철하시네. 네. 글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제가 네. 블로그를 가봤는데 저는 부정이 그렇게 절절한 건가 그런 생각을 그분 보면서 했었어요. 굉장히 황망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일들을 냉정하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네. 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면 가슴이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 아들과 마음이 평소에 아파요. 나눴던 음. 대화부터 그냥. 시작해서 다 남기셨는데 일단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지금 경찰이 다 입수했고 네. 또 CCTV 자료도 다 종합해본 결과 3시 40분부터 네. 4시 20분 정도까지 40분 정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네. 이걸 알 수가 없어서 CCTV가 안 돌았습니까? 이 CCTV 그 한강 반포에는 처음에 얘기한 거는 사건 현장에서 200m에 있는 곳밖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잘려진 CCTV는 없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근데 주차가 쫙 돼 있었으니까 예. 그 블랙박스를 연결해서 그나마 이제 재구성을 네, 한 지금- 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다 CCTV를 달지 그쵸. 않았다라는 게 경찰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편의점, 블랙박스 그리고 뭐 여러 제보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돼서 지금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의 행적, 이 40분의 행적이 지금 묘연한 거고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일단은 친구 A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아버님은 손정민 씨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이 A 씨가 손정민 군을 찾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라고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3시 37분쯤에 A 씨가 자기 휴대폰으로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3시 30분. 네, 네. 3시 반쯤에 정민이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라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여러 목격자들도 3시 40분경까지는 손정민 씨가 자고 있고 그리고 그 곁에 친구가 서 있는 걸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두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없어진 것을 그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요. 목격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4시 반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A 씨가 혼자 귀가하는 CCTV가 네, 톡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CCTV 그리고 잡혔으니까. 4시 50분쯤 20분 뒤에 친구 A씨가 자기 집에 도착했고 다시 20분 뒤에 A씨가 한강공원에 복귀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여기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4시 50분에 집에 도착해서 5시 10분에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복귀하는 그 사이에도 손정민 씨 부모님한테 전화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전화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5시 10분부터 20분 정도 이 A 씨와 가족이 손정민 씨를 찾다가 5시 반쯤에 이제 A 씨의 엄마가 네. 손정민 군의 엄마에게 어머니한테? 정민이가 없어졌다,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받아서 5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다고 해요. 바로 이제 손정민 군 부모님이 도착을 했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 손정민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지 않다가 4번째 통화였나 해서 A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손정민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A 씨가 전화를 받아서 내 핸드폰이 없어지고 내가 정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왜 내가 이걸 갖고 있는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내가- 서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른다. 지금 술을 9병 정도 샀다고 해요. 소주 페트로 된 거 큰 거 2개, 또 많이 2병, 마시긴 그리고 했더라고요. 청주 2병, 막걸리 네. 이렇게 해서 총 되게 두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 분량의 많은 소주를 양이었어요. 가져갔다고 하고 어저께 밝힌 입장문에서도 A 씨는 계속 일관적으로 17장짜리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 법무법인 네. 속을해서 그러면서 이제 누리꾼들이 올렸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3시 40분부터 네. 4시 2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아, 기억이 라는 안 걸로 난다. 모두가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입장문이 나온 뒤로 손정민 씨 아버님이 더 화가 나셔서 네. 결국에는 이 길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네. A 씨에 대한 억측을 그만 말아달라라는 입장문에서 네. 경찰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되게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A 군이 경찰의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한다. 아마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뉘앙스를 풍기신 거죠. 이제 일단은 네티즌들과 누리꾼들이 여태까지 다 나온 이 기사들과 발견된 정황들을 정리해봤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네. 분명히 아버님이 올린 대화 중에는 A 씨가 아닌 다른 친구에게 야 A가 술 먹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식으로 평소에는 둘이 술을 먹기 힘든 사이였을 수 있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정민 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A와 원래 친했다. 네. 그래서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손정민 씨 어머니와 A 씨 어머니가 잘 알고 지내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특별히 더 친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친한데 갑자기 술 먹자고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요. A 씨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제 좀 소원해졌다가 그럴 수 다시 있잖아요. 이제 예. 술 한잔 하게 됐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A군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마 유력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외삼촌이 강남서 뭐 어디 서장이다 뭐 이런 네. 소문도 있었잖아요. 먼저 소문이 왔던 거는 실종 당일날 경찰차가 당시 한강으로 6대가 출동을 했고 경찰관 10명이 수풀을 뒤지고 다녔다라는 뭐 그런 증언이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근처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차가 2대 정도 출동해서 이제 현장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관련이 없었던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경찰청 지금 수사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외삼촌이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네. 이건 본인이 직접 밝혀서 나는 여동생도 없고 외삼촌이 될 수가 없다.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밝혀서 이것도 이제 일단은 루머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이런 A씨의 입장문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명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면 3시 반에 본인의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4시 반에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고인의 핸드폰을 들고 갔는지 네. 그리고 보통 자기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걸 알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내 해보잖아요.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거든요. 그치. 내 핸드폰 어디 갔는지. 예. 근데 이 손정민 씨 핸드폰이 잠금이 걸려져 있지 않아서 누구든지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 반쯤 부모님하고 카톡한 거 외에는 그 뒤로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고 막 전화했던 이런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액션은 아니죠. 그리고 또 실종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3시 반에 네, 그게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죠, 부모님들은. 3시 반에 얘기를 했다면 그 3시 40분부터 4시 20분 정민이가 무슨 일을 당했던 그 사이에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3시 40분쯤에 부모님한테 A씨 자기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친구가 없어진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손정민 군의 부모님에게는 전화를 못 했는지 A씨는 입장문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고 누가 될 밤 것 새벽에 같아서 전화하기가 좀 그런 아니 사이였다고 해요. 지금 이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런 게 그쵸. 양해가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실종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참 궁금한 것은 실종자 손정민 군 엄마와 같이 있었던 A씨의 어머니가 두 분이 되게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정민 씨를 찾아 나서는 중간에서도 전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가는 게 맞지 그렇죠, 않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애가 왔는데 정민이가 없어졌대요. 우리 한강으로 일단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귀 뒤쪽 부분의 상처와 이제 뺨 근육이 파열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고 익사다라고 분명히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종자가 물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살아서 저체온 쪽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물에 억지로 들어가서 익사했다라는 사인이 국과수에서 밝혀졌는데 그러면 왜 그런 어떤 뺨 상처들이 근육이 파열이 있었는지? 된 거고 상처가 났는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고서 사건은 주목을 받았고 네. 의혹들은 해소가 안 되고 하니까 네. 지금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여론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A씨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밝혀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고 또 이 친구 A씨라는 사람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뭐 최면 수사에도 다 나왔었고 그리고 사망한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막 6시간 뭐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A씨도 친구를 잃어서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우리가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신상 털기가 진행되고 또 그 A씨의 부모님은 전혀 지금 일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겠죠. 신상이 털려서.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이거 너무 몰아가는 거다. 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이기도 하면서 전문가들은 사고 플러스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이야기를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이라면은 이제 정말 죽였을 것이다. 네. 그런 뭐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40분 사이에 어쨌든 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다. 그렇지 않으면 3시 38분에 있었던 자리에서 그만큼 10m나 이동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술이 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은 왜 우리 아들이 물속에 걸어 들어갔는지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신상이 털려서 아예 이제 본인이 너무 괴로운 나날을 친구가 보내고 있으니까 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피해가 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에는 왜 이 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다라고 아하. 하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루머가 다 같이 있었던 친구 A씨를 향하고 있기 네. 때문에 A씨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 정말 괴로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버렸다. 이거 이제 손정민 군의 아버님이 어느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났길래 우리 애가 없어진 건지 어디에서 없어진 건지를 알려면 신발에 뭐가 묻었다라고 네.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손정민 군 아버님이 그 위치를 돌아다녀도 신발이 막 흙이 묻고 할 정도의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이게 찾아보면 반포니까. 이게 어디서 밟은 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종됐을 때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않았을 때 때. 전화를 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신발 버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민 군 아버님은 사실 아버님과 아버님 통화하는데 아 신발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뭔가 미심쩍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인터뷰하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저는 사실 이 사안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일단 권위 있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구구한 여러 가지 설들 갖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뭐 음모론을 만드느니 권위 있는 기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시민들이나 누리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이상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좀 석연치 않은데요? 네. 이게 그래서 4월 30일에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5월 4일에 손정민 군의 부모님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내려달라라는 네. 거였는데요. 그 사라진 A의 휴대폰을 찾기 시작한 게 일주일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왜 부분은 그때 안 했나? 그러니까요. 이 A 씨의 이상하네. 핸드폰이 없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핸드폰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걸 왜 찾지 않았을까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A 씨 부모님의 행적들,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렇게 미진했기 때문에 계속 정말 의미 있는 증거들이 소실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좀 보완 지시를 참 내려달라. 이런 얘기라는 게 누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을 너무 믿진 마세요. 이런 얘기가 참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니 안 그런 경찰 검찰도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실력과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적당히 처리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그때 아유, 아마 손정민 군 아버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야 경찰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시신을 찾았던 것도 경찰이 아니에요. 사설 업체에 계시는 맞아. 잠수사분을 섭외를 해서 이 잠수사분의 개와 함께 찾으면서 시신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통의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A씨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인 건 맞죠. 그래서 A씨가 입었던 옷과 가방이나 신발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흔적이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A씨가 입었던 옷들, 신발들, 그리고 관련한 기록들, 또 아파트 CCTV와 같은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좀 모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전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저희가 음모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그 애끓는 부정 때문에 아버님이 인터뷰가 초창기랑 장례식 치르고 얼굴이 상하는 게 이제 뉴스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쓰신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좀 늦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습니다. 아들을 네. 잃은 참담한 마음 말이죠. 이게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 그나마 인터넷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예. 갑자기 이철규 열사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맘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89년이었는데 광주에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냥 익사로 그냥 결론을 내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학생운동했던 사람이고 네. 또 경찰이 갖고 있었고. 뒤쫓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 의문은 풀리지 못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네. 또 이런 분명하게 사건들이 예. 분명하게 밝히는 게 어쩌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A씨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손정민 군의 사건을 좀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전셋가를 검색하다가 또 부하 집이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아이고. 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집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실 분을 모셔서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